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4천억 원대 배임 혐의와 함께 성남FC 후원금 관련 뇌물 혐의도 적용했는데요. 검찰이 현직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선 건 헌정사 처음입니다. 한편 열기가 더해지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제 첫 TV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윤심 논쟁 이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귀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오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많이 제기되긴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그 이전의 위례 대장동 의혹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청구가 됐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죠. 국회에서 부결될 것이 뻔하게 전망되고 그리고 현재 혐의가 분명한 증거들이 국민들에게 제시되지 않으면 네. 정치 보복성 수사이다라는 의혹을 떨쳐내기 어렵다라는 주장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대장동과 성남시에서 벌어졌던 각종 어떤 그 현재 제기되는 의혹들 이 칼끝은 모두가 다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역시나 구속영장까지 현재 청구가 되고 결국 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재판이 앞으로 약 2, 3년 혹은 대법까지 가면 더 길게 갈 수도 있겠죠. 수사하는 데까지만 해도 현재 검사 한 60명 정도를 동원해서 지금 한 1년 가까이 털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서 겨우 기소를 했는데 그 기소 내용도요. 몇 가지만 살펴봐도 좀 어이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배임 혐의를 4,895억 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약 7천여억 원, 그러니까 1,830억 원만 회수를 했다라는 검찰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혐의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도지사 때 선거법 재판을 받았어요. 대법 판결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5,503억 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 이런 대법 판결문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검사의 기소는 결국은 대법원 판결까지도 부정하는 이런 내용의 기소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김용 정진상을 체포하고 구속시키면서 네. 결국은 그 428억 원 이 정도의 이익을 이재명과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정말로 그럴까? 그리고 그것을 이재명 대표의 향후 정치 자금을 위한 저수지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해왔었는데 이번 기소에는 넣지도 못했어요. 가장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넣지도 못했어요. 그만큼 결정적 증거 없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있었던 각종 개발 행위와 그리고 성남FC를 운영하면서 그 관내 기업으로 받았던 어떤 후원금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뇌물이라고 보는 것이고 결국 뇌물뿐만 아니라 성남FC로는 기부단체를 활용했기 때문에 범죄 수익 은닉죄 이런 것까지 포함을 했던데요. 저는 공소장에 제기되는 결정적 증거는 전혀 없고 지금까지 언론 플레이를 통한 수사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어떤 증거를 댈지 국민들도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불구속 기소를 통해서 재판부의 판단을 어떤 그 받아보는 이런 과정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정치 싸움을 유발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유 결국은 내년 총선을 바라보는 정치 투쟁에 검찰이 최선봉에 서 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네, 결국은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줬다. 정치 공세의 일환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이 사건은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네.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허가권을 남용을 해서 지역 토착 비리 세력과 결탁을 해서 수천억 원대의 이득을 취하게끔 만들어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본인도 여러 가지 뇌물을 받고 또 그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행위들을 갖다가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인데 이 사건의 본질을 보면은 본인 자체가 그 사건 인허가권을 행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뭐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뭐 정진상, 김용을 이용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본인은 그 모든 결재권자가 이재명 대표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은 이 사건 자체가 뭐 일반인 같으면은 이 정도의 대규모 사건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그렇다 하면은 이 검찰 입장에서는 반드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제 구속영장 청구했으니까 사전 발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반인들은 그런 과정을 당연히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재명 당대표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체포 특권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 과정이 이미 예상됐던 부분이 본인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되는 것도 지금 이 상황을 이제 예견을 해서 본인이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인데 불체포 특권 본인 이미 오랫동안 얘기했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내려놔야 된다. 자기 본인도 100% 불체포 특권 내려놓는 데 대해서 찬성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영장 실질 심사에 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씀 많이 했지 않습니까? 떳떳하다, 당당하다. 자신은 오히려 더 많은 이익금을 환수해서 시민들이 돌려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영장 실질 심사에 응해서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갖다 충분히 소명을 해서 혐의를 벗어나면은 그거는 본인이 완전히 날개를 다는 것이죠. 정말 누가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되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떳떳하고 밝힌 만큼 영장 실질 심사에 응하시면 됩니다. 네. 응하시지 않고 지금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신다. 이것은 본인이 그동안 말씀하시던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떳떳하지 못한 것이죠. 회기 중에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요. 이거를 본인 스스로 내려놔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럴까요? 본인 스스로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려놓아지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은 재임 시에 민형사상 형사소추를 면제해 받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똑같이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회기 중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준 거예요. 똑같이 국민의 대표로서의 특권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저는 이것을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의원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지만 포기합니다.라고 하면 국회에서 표결해요, 안 해요? 표결해요. 그래도 해야 되는 겁니다. 강제 조항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강제 조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고 그 찬성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장 판사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중요한 정치적인 어떤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발부를 하면 정치적 반대파로부터 욕먹을 것이고 발부를 안 하면 또 다른 쪽으로부터도 욕먹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 정말로 굉장히 어려운데 결국 국회에서 동의를 해줬으니까 쉽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구속영장 심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회기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또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으면 그럼 불구속도 안 시킬 겁니까? 라고 한다면 모르지요. 그런데 지금은 두 가지 상황 다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라라는 거예요. 불체포 특권 내려놔라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와라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 주장 자체가 정치적 공격이고 성립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네. 사실 대한민국 제1야당의 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것은 헌정사상 말씀하신 대로 처음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야당 대표이긴 합니다만은 국회로 봤을 때는 국회의 엄청난 권위의 실추입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국회의 권위의 실추죠.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이미 예견됐던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왔던 것인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자기 불체포 특권 활용하지 않겠다 내려놓겠다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국회에 온다 하더라도
뭐 민주당 당연히 이제 뭐 부결시키겠죠. 그런 수순을 밟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이 정말 사법적으로 떳떳하다 그러면은 자신이 나가서 밝히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명확한 뭐 규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인 것인데. 민주당 아마도 뭐 지금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뭐 조금 뭐 의견들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고 혹시나 싶어서 가결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 그런 뭐 우려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부결되겠죠. 당연히 부결될 텐데 그렇다 그러면은 그 민주당으로 봤을 때는 결코 떳떳하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으로 가고 있다. 네. 그러면 국민의 지탄을 정말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두 분 그렇게 모두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지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아예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자유투표로 갈까요? 당론 투표로 갈까요? 그러니까 당 대표에게 체포 동의안이 제출된 경우가 헌정사상 처음이기 네. 때문에 당 대표고 정치 보복 수사가 워낙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론으로 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 또한 저는 뭐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그냥 의원들의 자율 투표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목소리 또한 좀 상식 있는 주장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불체포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저 떳떳하게 가서 영장 실질 심사 받겠습니다.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신상 발언을 했다 쳐요. 그게 내려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에서 알겠습니다 하고 체포 동의합니다라고 할까요? 최소한의 기권하거든요. 그러면 기권을 하더라도 출석위원 과반 제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지 동의안 처리가 되는 건데 민주당 의원들은 아마 그러면 기권을 할 거예요. 부결을 안 하더라도 기권할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치 쇼한다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떳떳하게 나는 구속의 이유가 없다. 난 떳떳하다라고 신상 발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부결을 시켜주는 게 그것이 정치를 투명하게 만들고 꼼수 안 두는 거죠. 어떤 수를 택해도 국민의힘에서는 공격할 거예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보자. 어차피 체포동의안 검찰이 제출할 거 뻔히 예측됐었고 예측대로 가고 있고 결국은 재판을 통해서 백일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엊그제 그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국 관련해서 불법 출금 뭐 막았다. 이게 불법이다라고 해서 이성윤 전 고검장부터 해서 다 기소됐다가 무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재판을 통해서 결과가 밝혀질 수 있도록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사이에 국민 좀 덜 피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좀 덜 피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심사 받겠다 그러면은 민주당 의원들 당연히 가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사안은 이 민주당의 비리와 관련된 게 아닙니다.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입니다. 이것을 개인 비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누구나가 일반인들 같으면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개인 비리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걸 부기를 가결시킨다. 당론으로 채택을 한다. 이것은 공당으로서의 역할이 아니죠.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당 역할을 자임을 한 것입니다. 이 공당이 어떻게 개인 비리,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를 좀 막겠다, 방탄을 하겠다, 보호하겠다 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비리를 옹호하는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개개인적으로도 아마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처사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개인 비리를 어떻게 공당의 제1야당이 그걸 당론으로 채택해서 우리는 부결시키겠다. 이걸 대놓고 얘기합니까? 그 공당이라 할 수 있습니까? 네. 말이 안 됩니다. 그건. 민주당의 복귀왕 대변인은 이러나 저러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면요. 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 일정을 잡게 되고 부결이 되면은 신문 없이 영장은 기각되게 됩니다. 앞서서 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주셨던 만큼 그렇다면 그 다음 검찰의 카드는 뭐를 꺼내들까요? 끊임없이 압수수색하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하겠지요. 그런데 구속된다고 해서 압수수색 또 추가로 안 할까요? 다 해요. 구속해도. 그래서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 증거를 갖다 대야 되는 건데 지금 이 현재 나온 공소장을 보면 결정적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실상 확인되는 거예요. 일반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렇게 청구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A가 그런 죄를 졌다라고 하면 결정적 증거 이러이러한 것들이 증거다라는 것을 같이 명시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저 정황 증거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포괄적 책임이 있다라는 접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지금까지 구속을 시키거나 이런 걸 가지고 유죄 판결을 하거나 한 사례가 우리 사법 역사에 없다라는 말씀도 또 드립니다. 네. 그러자면 그 혐의에 대해서는 정진상, 김용 이런 분들이 다 주범이 아니라 종범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가 주범인 것이죠. 이미 그 두 사람들 김용, 정진상, 유동규 다 구속영장 청구가 돼서 구속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종범은 구속되는데 주범은 구속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구속 사유가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사안은 배임 혐의가 적용된 이유가 수천억 원의 돈을 지역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이익을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바람에 1,882억 원을 고정수입으로 한 바람에 7천억 원 이상의 돈을 그 대장당 일당들에게 이득을 보게끔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그 분명한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우리 누구나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은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하겠죠. 불구속 기소하겠죠. 불구속 기소하겠지만은 재판 과정에서 이제 지루하게 다투게 되겠습니다만은 결코 그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 문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정치적 공격을 해왔는데요. 그것을 삭제한 적 없습니다. 아예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것이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말씀을 초과이익 환수를 마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삭제해라라고 했던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사실은 지금까지 그저 정치적 공격거리였었지 없다라는 것이 아니죠. 현재 진행된 재판 도시개발공사 과정에서 밝혀졌어요. 팀이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제안 자체도 생긴다.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재판 과정에서 이미 밝혀졌다라는 말씀 확인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어찌됐든 이번 영장 청구를 두고 복경 대변인께서는 오히려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상황이고요. 그럼 결국 재판에 가서 겨뤄보게 되는 걸까요? 어차피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게 체포동의안 오면은 가결시켜주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영장 실질심사에 응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검찰로 봤을 때는 불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다투게 될 텐데 이 혐의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대장동 백현동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많은 사안들이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대북 송금 사건도 그렇고 또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또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또 불체포 특권 또 활용을 해야 될 것이고 근데 그런 과정들을 딱 지루하게 또 계속 이어갈 겁니다. 이게 민주당이 그런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안고 갈 것인지 정리를 할 것인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도 정말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좀 의견 정리를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혐의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이번에 어느 호텔 이런 민간 개발을 한 것도 또 고발 들어왔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수사다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된 적이 없습니다. 네, 첫 본회의가 24일에 예정이 돼 있고요. 아마 체포 동의안 이달 말 중으로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시간이 흐르면 더 여러 얘기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제 후보들 간 첫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부분들 좀 눈에 띄는 장면들이 많이 보였는데 총평을 해보신다면요? 황아람 후보의 멋짐, 네. 그 국민의힘의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한 두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변화의 조짐 이런 것들이 그 국민의힘의 실제 하는 세력으로서 자리를 잡게 됐을 때 현재
정당의 모습을 제대로 여당다운 여당이 안 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좀 바뀌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기대를 해 볼 수 있었고 네. 그 나머지는 사실 안철수, 김기현 후보는 어떻게든지 모면해 보고 윤심의 미운 털 안 박히려고 노력하는 안철수 의원이나 그리고 윤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뭐 주장하고 있는 뭐 이런 그 황교안 뭐 의원이나 이렇게 보면 국민들이 예상하는 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다만 황아람 후보에 대해서 천하람 후보. 네. 천하람 후보에 대해서 좀 미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국민의힘 경선의 흥행을 천하람 후보가 좀 받쳐주고 있다라고 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미워하지 말고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하람 후보가 눈에 띄었다 이렇게 좀 짚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이제 후보 가운데에서 가장 젊고 패기가 넘치니까 상당히 이제 전체 분위기를 좀 젊게 가져가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4명의 후보 어제 토론회 저도 지켜봤습니다만은 상당히 핫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만한 질문들은 거의 다 나온 것 같고요. 네. 또 뭐 방어 당연히 이제 김기현 후보 쪽으로 이제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니까 많은 질문이 쏟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예상보다는 덜 쏟아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질문들이 상당히 뭐 안철수 후보에게도 많이 가고 여러 가지 이제 쌍방이 서로 다 주고받는 질문들이 좀 굉장히 격하기도 하고 또 낙하기도 했는데 다들 뭐 대체로 방어는 잘 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한 가지가 어떻게 어느 정도 표가 거의 유사한 표를 갖고 있는 후보들이 두 분씩 이렇게 있다고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러면 공격이 좀 덜할 것이라고 봤는데 서로의 공격도 상당히 그 두 분 두 분이라고 하면 어떤 분? 말하자면은 뭐 김기현, 황교안 후보가 네. 그 이제 표가 중복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천하람 후보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토론은 그런 거 관계없이 굉장히 치열했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제 아마 시청률이 제가 체크해봤을 때 지난주와는 그렇게 차이는 없었습니다만은 어제 뭐 첫 토론회이고 하기 때문에 다음 토론회부터는 상당히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심 후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김기현 그리고 천하람 후보는 O, 안철수, 황교안 후보는 X를 들었거든요. 이렇게 든 이유 하나하나 좀 봐볼까요? 천하람 후보는 윤심이 개입하고 있습니다라고 국민들에게 고발하는 의미에서 오고 김기현 후보는 윤심이 저한테 했습니다라는 차원에서 오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차원의 오인 네. 거죠. 반대로 이제 X를 든 안철수 후보는 윤심 현재 개입 안 해요. 제가 내년 총선에서 제일 유리해요. 그러니까 윤심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 본인 호소를 하는 것이고 황교안 후보는 윤심 하면서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부담 주는 것이 싫은 이런 그 정통 교과서적인 이런 차원에서 또 검찰총장 후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부담을 주기 싫어서 X를 들은 것 같은 서로 4명이 각각 다른 생각으로 OX를 들은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바라봤습니다. 네, 사실 안철수 후보는 그 이전에도 윤심, 진짜 윤심이 뭐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많이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윤심이 없다라고 의사표명을 한 거거든요.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끌어들인다는 것이 이제 부담이 됐겠죠. 지금 모든 후보들이 다 대통령 또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지 말자고 하는 인식이 이제 공통되게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윤심팔이 가지고는 더 이상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이미 뭐 당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뿐만 아니라 당원들도 지금 뭐 윤심의 향방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알 부분은 다 아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윤심을 가지고 경쟁을 한다 하는 부분은 오히려 부정적인 면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경계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윤심과는 좀 거리를 두는 안철수 후보의 모습이 이어졌다 좀 짚고 가고요. 안철수 후보가 총선 승리 후에 당대표를 사퇴하겠다 이런 발언까지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나온 말입니까? 비겁한 발언이죠.
당대표를 했으면 우선은 다음 총선 승리도 중요하지만 총선 이후에 당을 튼튼히 재정비해서 그다음에 이제 지방선거하고 또 다음 대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주춧돌을 쌓겠다라고 하는 것이 당당한 사람이지 결국 본인의 대권 행보를 위해서 당대표 하는 사람이다라고 공격하니까 그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총선만 치러놓고 저는 저 당대표 내려놓겠습니다. 저의 대권 행보에 당대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실 너무 웃긴 거 아닙니까? 당당하지 못한 거죠. 저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나름대로 합리적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소신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성이 간시로 바뀌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많이 아쉬워요. 네.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의미하는 뭐 대권 주자의 욕심이 있는 사람은 당대표 후보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했던 것을 염두에 두고 안철수 후보가 좀 이 당대표라는 직을 대선에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본인이 두각을 나타내려고 그러면은 좀 색깔을 분명하게 해야 될 본인의 정체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내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고 하니까 그것을 불식시키면서 좀 각을 세우더라도 좀 분명하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긴 한데 네. 아마도 그 총선 끝나고 나면 총선 이기고 난 다음에 물러나겠다는 것도 사실 이제 본인은 대권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그냥 노골적으로 표시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조금 책임성이 좀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본인이 총선에서 승리를 하고 당을 더 굳건하게 하고 대통령과 합심을 해서 국정 운영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더 매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끝내고 나가겠다 하는 거는 대권에 더 올인하겠다 이런 취지 말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전 동의합니다. 네, 참 여러모로 해석을 낳는 언행들이 이어졌는데 또 다른 게임도 화제였습니다. 이른바 밸런스 게임이라고 상황이 주어지고 선택을 하는 질문을 받았는데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후보가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에 있어서 밀당을 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했거든요. 이것도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밀당을 천하람 후보는 할 것 같은데 네. 김기현, 안철수 후보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솔직하지 못한 말인데 그래도 여당의 대표답게 그 당의 소신껏 대통령과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밀당을 할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본인이 다음번 대권 가도록 가는 데 있어서 현직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가 되면 여러모로 불편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천권도 뭐 본인은 내려놓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다 내려놓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대표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현재 나름대로 가능성 때문에 총선에서의 유리한 조건 때문에 지지를 받고 있는데 현재 아까 얘기한 뭐 당 총선 이후 내려놓는다 그리고 밀당하겠다 이런 말들이 오히려 저는 그 안철수 후보의 표를 떨어뜨리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대선 전당대회 레이스 과정에서 당정 일체론이라는 논제가 좀 불거졌던 만큼 이 질문에 대해서도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여당과 정부는 공동 운명체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 가운데 복귀영 대변인께서 김기현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밀당을 하는 대표가 될 것 같진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같은 생각이세요? 이 당정 일체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네. 뭐 이거는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어느 정부든 간에 당과 대통령실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을 배출했다고 해가지고 딱 분리를 해서 당정을 분리해서 국정 운영은 대통령한테 완전히 맡기고 당에 아예 개입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국정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당의 지지가 대통령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이고 네. 정부 입장에서도 당의 지지가 필요한 것이고 또 당의 입장에서도 정부와 호흡을 같이 함께 하면서 그 정부의 성공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과 정이 혼연일체가 돼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단지 이제 너무 이제 대통령 권력이 이제 의회 권력을
뭐 좀 침해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를 갖다가 어느 정도 경계를 하기 위한 것이지 그럼 경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뭐 우리 저 국민의힘 당헌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과 당이 대통령과 일체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러나 또 국정 운영에 면밀하게 협조를 한다.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당정 분리가 완전히 될 수는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당정 일체에 대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부든지 완전한 당정 분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정 일체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다른 기억에 남는 질문이 김기현 후보에게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를 택하라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준석 전 대표 택했어요. 이거 이유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좀 더 쉬워 보였나요? 내공 차원에서 볼 때 유승민 전 의원이 갖고 있는 내공이 훨씬 더 세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은 다음번 대권 후보로서의 폭발력을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파트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조금 아까 그 당정 문제에 대해서 과거 대통령이 총재였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당은 그저 거수기밖에 안 되는 당의 업무까지 대통령이 총괄을 하는 이 폐해를 좀 없애자. 그래서 당의 자율성을 더 확대시키자라고 했어요. 물론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현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대통령이 당의 업무까지도 총괄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차원이 있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을 명예 당대표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총재 시절로 돌아간다라는 거라고 연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이루어놓은 정당 민주주의의 핵심 틀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이런 발상일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좀 제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이제 대통령의 일방적인 권력 행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과거 옛 독재 시대 정부 시대 때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이렇게 권력이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마치 당의 총재가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대통령이 당의 총재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들도 그렇게 원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당 내에서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토론회 그리고 합동 연설에 전국을 돌면서 이루어질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들은 지켜보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듣겠습니다. 복귀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